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주 삼천변 주민들이 3년째 극심한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해결에 나섰지만 주민 고통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대중교통 요금과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른 데 이어 기름값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북체육 중고등학교의 카누 조정부가 해체 위기입니다. 전국체전을 12년 연속 우승한 제2의 이순자를 보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날이 따뜻해지면서 전주 삼천변 주민들이 또다시 악취로 인한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학생들은 수업조차 정상적으로 받기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전주시가 뒤늦게나마 해결에 나섰지만 악취의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심 하천입니다. 잿빛으로 변한 하천 근처에는 서 있기조차 힘들 만큼 극심한 악취가 풍겨납니다. 중복천은 심각한 악취에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해마다 민원이 속출하는 곳입니다. 특히 인근에는 중학교와 초등학교도 있는데 평소에도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냄새가 많이 심한 날은 운동장까지도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수업을 하면은 학교 수업에 좀 지장이 있는 정도예요.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를 처리하는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의 처리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침출수가 삼천으로 연결된 하수관을 거쳐 처리되는데 배출량이 너무 많고 관까지 낡아 일부 구간에서 새고 있는 겁니다. 악취 피해는 리사이클링 타운이 들어선 3년 전부터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료를 해도 해준다고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만 심한 불편을 당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물이 얼마나 악취가 나는 거지. 전주시는 그간 주민 불편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았다며 지난 3월에서야 전용 관로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그간 일부 낡은 관로를 보수하고 악취 저감제를 뿌려봤지만 별 효과가 없어 전용 관로 설치에 나선 겁니다. 6월이나 7월 정도까지는 문제가 되는 구간은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용 관로 설치는 빨라야 올 연말이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국체전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딴 전북 선수, 바로 카누의 이순자 선수인데요. 그런데 제2의 이순자 선수는 나오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전북체육중고의 카누 조정부가 해체 위기라는 겁니다. 박연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힘찬 로잉에 카누가 물살을 가르며 다른 선수들을 압도적으로 앞서 나갑니다. 전북 최고 출신으로 전국체전에서만 28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카누 여제 이순자 선수. 한국 최초로 올림픽에 자력 진출하는 등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지만 앞으로 도내에서 이순자 같은 선수의 발굴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최고가 최근 카누와 조정부의 해체를 논의하면서 전북 보트 스포츠의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조정은 될 거예요. 선수 수급이라든가 학교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따지게 되면 교수 선생님의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선수 수급이 어려운 데다 훈련 비용과 시간 등에 비해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전북체육중고에서 카누를 하는 학생들의 부모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학교 측이 협의는커녕 통보조차 없이 부서를 없애려 했다는 겁니다. 학부모들한테나 학생들한테 일철 말 한마디 없이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학교 측만 아는 거죠. 관련 협회들도 비인기 종목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체육중고의 설립 취지에 맞게 부서 존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대부분의 엘리트 체육이 겪는 어려움을 두고 유독 보트 스포츠에만 엄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겁니다. 등기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애들 일반 학교에서 지금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중고등학교에서 계속적으로 팀을 육성해서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아직 해체가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라며 협회가 선수 수급 등을 책임진다면 해체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야만 2명씩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3년간 할 수 있도록 유예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할 수를 해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체육회는 지난 1월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겠다며 카누와 승마 등을 특화 종목에 포함시켰지만 선수도 없고 예산도 부족해 지금으로선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금융권의 봉사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전북은행은 어제 덕진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버이날 효 콘서트를 열고 국악 공연과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농협은행도 김제 제1사회복지관에서 카네이션을 날아드리고 점심을 대접하는 등 어버이날 기념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비리 의혹을 받는 전주의 모 사학법인 소속 관리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진안경찰서는 어제 오전 11시쯤 전주의 한 모 사립학교 교감 56살 A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섰지만 A씨가 상전면의 친척집에서 숨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됐고 타살 흔적이 없었다며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들을 불법 고용해 영업을 해온 전주 시내 유흥주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모두 혁신도시 안에 있었는데 아파트는 물론 학교와도 멀지 않아서 주민들 걱정이 큽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주 완주 혁신도시의 한 유흥주점,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접대부로 고용된 외국인 여성들이 놀라는 모습입니다. 다른 방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여성은 업소에서 접대를 할 수 없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당연히 건강진단을 받았다는 보건증도 없습니다. 12명이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단속을 했어요. 러시아애들 쓰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또 다른 유흥주점은 태국 여성 4명을 데리고 영업했다 적발됐고 국내 여성을 불법 고용한 업소도 2곳이나 있었습니다. 특히 단속된 곳들이 아파트 단지나 학교로부터 불과 1km 안에 있었습니다. 주택가인데 그런 게 있는 게 좀 의외긴 했어요. 안 좋긴 하죠. 학교도 저쪽에 있고 해서 이동이 많긴 한데. 얼마 전 인천에서도 카자흐스탄 여성 59명을 위장 입국시켜 유흥업소에 취업시킨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출입국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안으로 영업정지는 물론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희소성도 있고 또 인건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영업자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전라북도는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와 외국인 여성들을 강제 출국 조치하고 업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차선 변경이 서툰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 설계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설계사는 보험금을 더 받아내려고 외제 차량을 구입해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전주 팔복동의 편도 4차선 도로. 한 차량이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지나더니 중앙선 쪽으로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에 슬쩍 핸들을 돌려 들이받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깜빡이를 켠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자 빠르게 접근하더니 부딪힙니다.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어가지고요. 그 차 안에서 제가 못 나갔다니까요.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고의 사고를 낸 46살 김모 씨는 다름 아닌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고의 사고를 의심한 보험사 신고로 범행이 들통났는데 지난 4년간 김 씨는 24차례나 사고를 내 챙긴 보험금이 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보험금을 많이 타내려 고가 외제 차량을 4차례나 바꿔가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용의자는 차선 변경이 서툰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처럼 교차로가 휘어져 차선 침범이 잦은 도로 상황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운전 습관이 문제일 뿐 사고를 고의로 내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을 이제 확보를 해서 확인한 결과에서도 고의로 이제 조향을 상대 피해 차량 쪽으로 트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돼서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김 씨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장수 장애인 시설의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장애인 인권연대 등 18개 시민단체는 어제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수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지난 5년간
폭행과 노동 착취 등 40여 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장수군과 전라북도가 이사장과 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이 재조정되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요금과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른 데 이어 기름값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599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지 않던 1년 전으로 되돌아온 듯한 모습입니다. 아직은 1,400원대의 가격을 유지하는 주유소도 있지만 유류세 인상으로 조만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바로 못 올리고 점진적으로 해서 이번 주말쯤에는 아마 세금 인상분을 다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내 휘발유 가격은 석 달 전까지만 해도 1,300원대의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 상승의 여파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벌써 10% 이상 값이 올랐고 유류세 인하폭이 7%로 줄어들면서 추가적인 가격 인상도 우려됩니다. 유류 가격 인상은 그동안 농축수산물 가격 인상을 상쇄하던 공산품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당장 기름을 많이 쓰는 운수업계 등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이라든지 각종 공업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미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이 인상됐고 택시 기본 요금도 오른 데 이어 기름값 인상까지 겹치면서 교통비 부담이 높아진 상황. 이 밖에도 완주와 익산이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등 공공요금 인상도 이어지고 있어 서민 물가가 요동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북대 병원 노조원 200여 명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포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규직 전환은 한 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병원 내 파견 용역직의 직접 고용을 주장했습니다. 노조원들은 병원 측과 합의가 조속히 안 되면 전국 7개 국립대병원 노조와 공동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미군 비행장의 주민 사유지 무단 점유 사실이 확인돼 향후 책임 소재와 배상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회 김관영 의원은 국방부가 공개한 군산 미군 비행장 불법 송유관 매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연장 8km에 무단 점유 면적이 6만 7천여 평방미터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국방부가 문제 사유지에 대한 측량과 배상, 매입 방침을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남원 춘향제가 오늘 남원 광안루원에서 막이 오릅니다. 올해는 전통을 기반으로 한 퓨전과 대중공연 등 볼거리가 더 풍성해졌다고 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89회 남원 춘향제가 오늘부터 나흘간 광안루원과 요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광안루 600주년을 맞아 열리는 올해의 춘향제는 공연예술축제에 걸맞게 24개 프로그램이 준비됐는데 춘향 사랑 그림 그리기와 관객이 함께하는 사랑의 주사위, 변사극 춘향전 등 다양한 참여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주생 화물 공영 차고지에서 남원역과 춘향교를 오가는 순환버스도 운행됩니다. 그 전통 공연은 물론이고 퓨전 공연, 또 현대 공연, 또 대중이 좋아하는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어 아마 오시면 정신 못 차릴 만큼 재미있을 겁니다. 고창 특산품인 성내 스테비아 수박이 지난해보다 20일 빠르게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스테비아 수박은 허브 식물인 스테비아를 액비로 활용해 당도를 높였고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된 기능성 수박으로 다음 달 말까지 출하됩니다. 이 밖에 15일에는 성내 작은 수박이, 25일 이후에는 무장 공운면의 애플 수박도 시장에 나옵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고창 수박은 일찍 시작된 무더위에 전국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장수군의 기술 무료 교육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중장비 자격 취득반과 용접 실기반은 6월까지 12주간 매주 사흘간 장계 공고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수강생들은 참석률 100%를 보이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도시 청년을 유치하기 위한 도농 청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순창군은 지난 사흘간 열린 캠프에
귀농에 관심 있는 도시 청년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귀농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선배 청년 농가를 방문해 귀농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공립유치원 확대와 공기청정기 설치를 위해 지난해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4,700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전주 혁신유치원을 비롯해 공립유치원 6개를 신설하고 익산 솜리유치원 등 3곳은 단설유치원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또 공기청정기 설치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고교 3학년에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사립유치원 급식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질소 산화물 배출이 일반 보일러의 8분의 1 수준으로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전옥스 보일러 4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주와 정읍, 부안 지역에 대당 16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희망 가구는 지자체 환경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토양 오염 실태 조사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연말까지 산업단지와 공장, 폐기물 처리 시설 등 토양 오염이 우려되는 13개 지역 150여 지점을 대상으로 토양 오염 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항목은 중금속 유화, 시안, 불소, 벤젠 등 22개로 도는 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 복원과 정화 작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주시가 분진 흡입 차량을 운영합니다. 전주시는 차량 통행으로 발생되는 도로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압축 천연가스 CNG 차량 2대를 투입해 시내 200km 구간을 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특히 대형 화물차 이동이 많은 팔복동 공업지역과 6차선 이상 도로, 천변 인접도로의 청소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전국도립국악원이 어버이날을 맞아 오늘 공단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국악 한마당 공연을 펼칩니다. 진안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 진안공원시장에서 줄타기와 전통연희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전북 초등교원 스트링 오케스트라가 오는 11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과 도내 공연팀이 펼치는 버스킹 공연이 내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 버스킹존에서 진행됩니다. 한국미술협회 전주지부 회원전이 내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대표 공연예술축제인 남원춘향제가 오늘부터 12일까지 광활로원 등지에서 개최됩니다. 전북 지역 예술인들의 큰 잔치 전라예술제가 오늘부터 12일까지 고창 모양성 잔디광장에서 열립니다. 제47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가 오늘 전북 도교육문화회관 등 각 시군에서 열립니다. 우석대학교가 개교 40주년을 맞아 오늘 재학생, 주민 등이 참여하는 우아한 플리마켓을 문화관 앞에서 진행합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8도에서 낮 기온은 21도, 익산이 6도에서 21도, 동북권은 무주가 3도에서 21도, 장수가 2도에서 19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9도에서 18도, 부안이 8도에서 20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군산, 익산, 김제, 부안, 순창, 무주, 장수가 보통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